뭐냐면은 이산 확률 변수가 있고 확률 질량 함수. 여기 이산은 우리가 이산 가족이라고 떨어진 가족이잖아. 이산이면 떨어진 자료들이거든. 그러니까 떨어진 자료들의 합이 되는 거고, 여기 확률 변수는 뭐냐면은 진짜 말 그대로 나올 수 있는 확률을 얘기하는 거야. 나올 수 있는 확률들을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표본 공간은 예를 들면 한 개의 동전은 두 번 던져서 앞면이 나오는 걸 H, 뒷면이 T라고 했을 때, 앞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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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면, 뒷면, 앞면, 뒷면, 뒷면. 이렇게 네 가지 사건이 나올 수 있는 걸 표본 공간 전체를 얘기하는 거고, 앞면이 나올 수 있는 횟수는 두 번. 그죠? HH. 그리고 얘는 한 번, 얘는 한 번, 얘는 0번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앞면이 나올 수 있는 횟수니까 네 번 중에 한 번도 안 나오는 거는 하나, 4분의 1. 한 번만 나오는 거는 두 번, 4분의 2. 그리고 전체 나온 건 4분의 1이 되겠죠. 되게 중요한 게 나오는데 얘를 이제 표로 나타내면은 확률의 전체 값은 항상 1이잖아요. 그래서 4분의 1 더하기 4분의 2 더하기 4분의 1이니까 무조건 항상 1이 나와야 돼요. 무조건. 그래서 여기 보면은 뒤에 이산된 자료들이 합이 있고 연속된 자료들의 합이 나올 거고, 이산된 자료들의 합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떨어진 자료들의 합이에요. 그러니까 흔히 말해, 예를 들면 여기 예시를 들어줄게요. 한 개의 수사위를 두 번 던진대요. 근데 1이 눈이 나올 수 있는 횟수를 x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x가 갚는 값은 한 번도 안 나올 수 있고, 한 번 나올 수 있고, 두 번 나올 수 있죠. 두 번 던진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얘네는 독립시행 확률인데, 두 번 던지고, 시행 횟수가 두 번이고, 나올 수 있는 횟수가 x가 되고, 그리고 1의 눈이 나올 수 있는 게 6분의 1이고, 그리고 얘는 x번 나오고 안 나올 수 있는 확률이 6분의 5가 돼서 2-x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시행횟수하고 나올 수 있는 확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 여기 보면은 얘네는 뭐 뒤에 문제를 통해서 설명을 해줄게요. 자, 이산된 변수. 그러니까 이산된 변수는 떨어진 자료들 합이에요. 그러니까 미술관의 하루 입장객 수는 맞죠?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카운팅이 되는 거니까. 한 개의 동전을 100번 던져서 뒷면이 나올 수 있는 횟수도 이산된 자료들 합이고, 건전지 수명은 연속이죠. 그래서 얘는 안 되고, 30문제의 답을 임의로 적을 때 맞힌 문제의 수도 당연히 이산된 자료들 합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 한 개의 주사를 두 번 던져서 소수의 눈이 나올 수 있는 횟수를 x라고 한대요. 두 번 던지니까 한 번도 안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한 번 나올 수 있고 두 번 나올 수 있어요. 주사위의 소수는요, 2, 3, 5, 3개가 있어요. 3개가 있고, 그러면은 당연히 한 번도 안 나온다라는 거는 얘네가 소수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6분의 3이니까 2분의 1이잖아요. 그리고 1, 4, 6이니까 안 나올 수 있는 횟수도 2분의 1이고요. 그러면은 두 번 나온대요. 그러면 두 번 던진다고 했고.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에서 4분의 1이 되는 거고, 한 번만 나온대요. 그럼 2분의 1이 되겠고, 한 번도 안 나오면은 소수가 안 나올 수 있는 확률이 2분의 1이고, 그리고 두 번 던진다고 했으니까 2분의 1이 돼서 얘가 4분의 1, 2분의 1, 4분의 1이 되겠죠. 되게 중요한 게, 그래서 확률 분포표를 만들 수 있는 확률 분포표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여기는 X라고 해요. 라지 X라고. 그 다음에 지금 두 번 던진다고 했으니까 소수의 눈이 한 번도 안 나올 때, 그리고 한 번 나올 때, 두 번 나올 때, 그리고 여기는 합계가 들어가서 무조건 여기는 그냥 무조건 1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probability라고 해서 확률을 여기다 쓰고 x 바 x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소수의 눈이 한 번도 안 나올 때는 소수가 아닌 1, 4, 6이 나오면 되니까 6분의 3이 돼서 2분의 1이 되는 거예요. 두 번씩 하니까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 돼서 4분의 1이 되는 거고요. 한 번만 나올 때는 2분의 1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 나올 때는 역시나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 돼서 4분의 1이 되는 거죠. 당연히 얘네 다 더하면 항상 1이 나와야 되고요. 그래서 확률 분포표는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봐봐요. A 값을 구해달래요. 얘기했지만 얘네 다 더하면 1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8분의 3 더하기 A가 얘가 1이 나와야 돼요. 그럼 얘는 4분의 2, 2분의 1이고요. 8분의 4고요. 8분의 7이잖아요. 8분의 7에다가 A를 더해서 1이 나와야 되니까 A 값은 8분의 1이고요. 자, X가 한 번, X가 1, 그러니까 여기 X가 1이잖아요. 여기가 1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1이 되는 거죠. 여기였을 때랑 여기였을 때랑 얘가 8분의 1이었잖아. 얘네 두 개 더하면 8분의 4가 되겠죠. 그럼 2분의 1이 되는 거고. 자,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어딜 뜻하는 거예요? 여길 뜻하는 거죠. 여기 두 개. 그래서
4분의 1하고 8분의 3을 더하면 8분의 2 더하기 8분의 3이 돼서 8분의 5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1번에 보면은 이제 확률 분포표가 안 주어지고 이렇게 주어진 거예요. 근데 얘기했지만 x가 여기 들어가고 확률이 나올 수 있는 게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px바 스몰 x가 이렇게 되고요. x가 될 수 있는 게 마이너스 1, 0, 1, 2, 3이에요. 마이너스 1, 0, 1, 2, 3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 마이너스 1,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는 거예요.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게 되면은 k 플러스 5분의 1이 되는 거고요. 여기다 0 집어넣으면은 k가 되고요.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은 k 플러스 20분의 1이 되고요. 여기다 2 집어넣으면은 k 플러스 20분의 2가 되고요. 3 집어넣으면 k 플러스 20분의 3이 되는 거죠. 그럼 얘네 다 더하면 몇이 나와야 된다고요? 1이 나와야 된다고요. 그럼 k가 5개가 있죠. 그죠? 그리고 5분의 1 더하기 얘가 20분의 6이고요. 그리고 20분의 4고요. 그러면 20분의 10이니까 2분의 1을 해서 얘가 1이 나와야 된다. 그럼 이렇게 해주면 2분의 1이고 OK가 2분의 1이니까 K는 10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K 값은 10분의 1이다. 그랬을 때 1부터 3까지 구해달래요. 1부터 3까지는 어디 영역을 다 더하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다 더하는 거죠. 그래서 얘네 다 더하면은 3K 더하기 20분의 6이 되는데 K 값이 10분의 1이었으니까 10분의 3이 되는 거고 20분의 6이 되는 거고 20분의 12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풀어주면 되고요.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확률 분포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주머니 안에 검은 공 2개랑 흰 공 4개가 들어있어요. 3개를 꺼낸대요. 자, 그럼 전체 경우에서는 6 컨비네이션 3이 되겠죠. 그 중에서 검은 공이 나와야 된대. 검은 공이 2개가 있어요. 그럼 검은 공이 안 나올 때가 있을 거고, 하나 나올 때가 있을 거고, 2개 나올 때가 있을 거고, 확률 분포표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검은 공이 아예 안 나와야 된대요. 우리 공을 3개 꺼내거든요. 그럼 흰 공에서만 3개가 나오면 되죠. 흰 공에서만 3개 나온다. 그래서 그게 여기로 들어가고요. 자, 얘는 60 전체가 이거예요. 흰 공이 그러니까 검은 공이 하나 나오고 흰 공이 나머지 2개가 나오면 되죠. 그러니까 검은 공 하나에다가 흰 공 2개. 그 다음에 전체에다가 검은 공이 2개가 나와야 돼요. 검은 공 2개 중에 2개 꺼내고 나머지 흰 공 하나 꺼내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계산하면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여기서 뭐 확률 분포 만들어줬고 검은 거 1개 이하가 나올 확률이니까 이렇게 2개 더해주면 정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이산 확률 변수의 기대값이란 게 나와요. 기대값은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면 어떤 학생이 시험을 보러 갔어요. 근데 걔가 맨날 80점을 맞았어. 그러니까 10번 시험을 봤는데 80점을 맞았으면 그 친구의 기대값은 80이에요. 그게 바로 평균이 되겠죠. 그러니까 기대값 이꼴 평균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평균의 영어로 mean도 있고, 그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대하다가 영어로 expect잖아. 그래서 expectation 해가지고 여기 2를 이렇게 써요. 그래서 기대값은 2라고 쓰고 그거를 그러니까 평균을 구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평균은 되게 간단하죠. 평균은 뭐냐면 진짜 말 그대로 우리가 예를 들면은 80점짜리가 있고 80점짜리가 있어요. 그럼 얘네 2개 더해가지고 2로 나눠주는 거잖아. 그래서 얘네는 평균이 이렇게 곱하는 거예요. 이렇게 곱해서 다 더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얘네가 n분의 확률이잖아요. n분의 몇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네가 다 곱해서 더하면 평균이 된다라는 거고요. 증명을 따로 하진 않을게요. 이게 증명 과정이 이렇게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산을 구하는 방법, 표준 편차를 구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냥 방법을 알려드리고 정말 필요가 없거든요. 다 이런 거 다 필요가 없어서 그 편차에다가 막 중학교 때 했던 편차에다 자료값이랑 평균이랑 차이해가지고 뭐 이렇게 곱해주고 블라블라 해주는 건데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평균을 구하는 방법은 그냥 외우세요. 외우면 돼요. 평균을 구하는 방법, 분산을 구하는 방법 2가지만 먼저 할게요. 자, 평균을 구하는 방법은 얘기했지만 이렇게 곱하면 돼요. 이게 4개를 이렇게 곱하면 봐봐요. 이렇게 곱하면 7분의 3. 이렇게 곱하면 7분의 4. 이렇게 곱하면 7분의 3. 이렇게 곱하면 7분의 4죠. 얘네를 다 더하면 평균이에요. 그래서 7분의 얘가 7 더하기 7이니까 14죠. 그럼 평균이 2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평균이 2. 자, 그 다음에 평균이 2가 나오고 자, 분산은요. 분산은 어떻게 구하냐면 여기 있어요. 분산은 이렇게 돼요. 분산. 뭐냐면 제곱한 것들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써드릴게요. 분산은 제곱한 것들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면 분산이에요. 자, 증명이 만약에 궁금하면 제가 따로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증명 필요 없어서. 제곱한 것들의 평균이 무슨 말이냐면, 제곱해서 곱해요. 1에 제곱하면 1이죠. 그래서 7분의 3. 더하기, 얘 제곱해서 곱해요. 얘 제곱하면 4. 4 곱하기 2는 8. 7분의 8. 제곱해서 곱하면 7분의 9. 제곱해서 곱하면 7분의 16. 이게 바로 제곱한 것들의 평균이에요. 거기서 방금 평균 2라고 구했죠. 평균 2의 제곱을 빼면 얘가 바로 분산이에요. 그러니까 제곱해서 곱하고 제곱해서 곱하고 제곱해서 곱하고 제곱해서 곱해서 평균의 제곱을 빼면 분산이에요. 그러면 7분에 얘네 다 더하면 11, 20, 36. 7분의 36에서 7분의 28을 빼죠. 그러면 7분의 8이 되겠죠. 얘가 바로 누구다? 분산이에요. 분산이 되겠고, 이 분산이 되겠고, 베리언스의 V자를 따거든요. 분산이 영어로 베리언스예요. 그리고 7분의 8이고, 그 다음 표준 편차는 중학교 때 했던 건데 너무 오래됐죠. 표준 편차는 기호가 이렇게 써요, 이렇게. 얘가 시그마거든요. 그러니까 시그마의 대문자는 얘고요. 시그마의 대문자는 얘고, 그리고 얘는 그 소문자예요, 소문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 시그마 X, 얘가 표준 편차고, 되게 쉬워요. 표준 편차가 제일 쉬워요. 분산에다가 루트 씌우면 돼요.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평균 구하는 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평균 구하는 건 곱해서 더하면 돼요. 그리고 분산은 제곱해서 곱하고 제곱해서 곱하고 제곱해서 곱하고 제곱해서 곱해서 평균의 제곱을 빼면 분산. 거기다 루트 씌우면 표준 편차. 이게 끝. 이게 끝.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많이 나오는 게 하나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 얘를 외웠거든요. 얘를 외웠어요. 자, 제곱한 것들의 평균을 기호로 나타내면은 어떻게 나오냐면 제곱한 것들의 평균이 되고 평균의 제곱 이렇게 돼요. 그리고 얘가 베리언스 분산이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문제에서 얘를 구하는 걸 물어봐요. 얘. 그러니까 제곱한 것들의 평균이 뭐냐?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넘기면 되죠. 분산 더하기 평균의 제곱을 하면 제곱한 것들의 평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곱한 것들의 평균은 분산 더하기 평균의 제곱이에요. 알겠죠? 이렇게 되는데, 자, 예시를 들어봅시다. 자, 예시를 들어보면, 자, 평균이 2고요. 제곱한 것들의 평균이 13이래요. 자, 분산은 제곱한 것들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면 된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래서 9가 되는 거고요. 시그마는 여기다가 루트를 씌워주면 된다고 했죠. 루트 9가 되는 거예요. 3이 되는 거고요. 자, 평균 구해볼까요? 평균은 이렇게 곱해서 더하면 돼요. 8분의 3, 8분의 6, 8분의 3, 8분의 4. 그래서 얘네를 다 더하면 8분의 6에다가 6 더하기 12, 16. 그래서 8분의 16이니까 평균은 2가 나왔네요. 자, 그 다음에 제곱한 것들의 평균. 제곱한 것들의 평균이죠. 이다 분산 먼저 구할게요. 제곱해서 곱하고 제곱해서 곱하고 제곱해서 곱하고 제곱해서 곱해요. 그래서 8분의 3. 제곱해서 곱하면 8분의 12, 8분의 9, 8분의 16이 되겠죠. 그러면 12, 24 더하면 40, 8분의 40은 5. 그래서 제곱한 것들의 평균은 5. 그래서 평균의 제곱 빼면 4가 되겠죠. 분산 1. 그리고 제곱한 것들의 평균은 5. 그죠? 그리고 시그마는 여기다가 루트를 씌워주면 시그마가 나온다. 그러니까 표준 편차가 나온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A 더하기 B를 구해달래요. 제일 쉽죠? 얘네 다 더하면 1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5분의 A 더하기 B가 1이 나오고요. 문제에서 평균이 2라고 했어요. 평균은 이렇게 곱하면서 더하면 된다라고 얘기했죠. 2A, 3B를 하면 얘가 2가 나온다라는 거죠. 미지수가 두 개의 조건 두 개니까 연립방정식을 풀었더니 A가 5분의 1이 나왔고 B 값이 5분의 2가 나왔어요. 그래서 얘가 5분의 1이고 얘가 5분의 2다. 우리가 계산을 했는데 얘네 다 더해서 1이 안 나왔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문제가 있는 거니까 꼭 다시 한번 해줘야 되고요. 알겠죠? 검사를 할 때. 자, 그리고 그러면 문제에서 분산을 구해달라고 했죠? 분산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제곱한 것들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면 정답이 된다고 했고 평균이 2니까 얘는 4고요. 제곱한 것들의 평균을 제곱해서 곱하면 5분의 2, 제곱해서 곱하면 5분의 4, 제곱해서 곱하면 5분의 18이 되겠죠. 여기서 4를 빼면 분산이 나오고요. 거기다가 루트를 씌우면 표준 편차가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땡큐. 자, 그 다음에, 자, 보면은 노란 공 3개, 노란 공 3개, 그리고 파란 공 2개가 있어요. 2개를 꺼낸대요. 파란 공이 나와야 된대. 그럼 파란 공이 안 나올 수도 있고, 한 번 나올 수도 있고, 2번 나올 수도 있죠. 얘가 확률 변수 x가 되고요. x바 x는 파란 공이 아예 안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이 5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2개를 꺼내요. 근데 그 중에서 파란 공이 하나도 나오면 안 돼. 그럼 노란 공 중에 2개. 자, 파란 공이 하나만 나와야 돼요. 그러면 이 실에다가 노란 공 하나씩 50. 50분의 파란 공이 2개 나와야 돼요. 2개 중에 2개. 해서 계산했더니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거기에 표준 편차를 구해달래요. 표준 편차를 구하려면 결국은 분산을 구해야 되죠. 분산을 구하려면 평균을 구해야 돼서 평균은 이렇게 곱하고 다 더했어요. 그랬더니 5분의 4가 나왔죠. 그리고 분산은 제곱한 것들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 뺀다고 했죠. 제곱해서 곱하고 제곱해서 곱하고 제곱해서 곱해서 평균의 제곱 빼면 이렇게 나오고요. 거기다 루트 씌우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확장 버전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료값이 예를 들면은 다 80점이에요. 다 80점. 3명이. 되게 간단한 건데 그럼 평균이 80이 되겠죠. 근데 여기에다가 자료값이 다 2배가 됐어요. 그럼 160이 되겠고 160이 되겠고 160이 되겠죠. 그럼 평균도 160이 돼요. 자료값에서 2배가 되겠죠. 그러니까 자료값에 2배가 돼도 160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다 다 똑같이 3점을 다 더했다고 쳐봐요. 그럼 163, 163, 163이죠. 그럼 평균도 163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료값들이 이렇게 변했으면, 그죠? 그러면 얘는 원래 평균에다가 A배가 되고 더하기 B배가 된 거예요. 원래 평균에다가 A배가 되고 더하기 B배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인데, 여기도 원래 이렇게 증명 과정이 있거든요. 증명은 진짜 이거 증명이 필요 없어요. 증명은 딱하게 해주진 않을게요. 얘네는 뭐냐면 분산은요. 자료값들이 이렇게 변했어. 내가 원래 자료값들을 이렇게 구했으면 원래 평균에다가 A배를 해주고 더하기 B를 해주는 거고요. 분산은 자료값들이 변했으면은 여기에다가 제곱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제곱해서 원래 분산이랑 곱하면 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그마는 늘 항상 쉽긴 해요. 여기에 음수가 나올 수 없어서 시그마는 시그마 여기에 A에다가 절대값 A에다가 원래 시그마를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여기도 자료값들이 2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뭘 구해달라? 이거를 구해달라라고 얘기했고요. 이걸 구해달라라고 얘기했고, 이걸 구해달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얘는 원래 평균에다가 2배, 그리고 얘는 제곱해서 원래 분산, 그리고 여기는 절대값에다가 원래 시그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평균이 5죠? 5, 2, 10이 되고요. 분산이 9죠? 9, 4, 36이고요. 여기는 표준 편차잖아요. 원래 표준 편차가 3이죠? 여기다 루트 씌우면 되니까 그래서 6이 되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해봅시다. 자, 얘는 이렇게 자료값이 변하는 거고요. 그럼 원래 평균에다가 3배 해주고 빼기 4. 분산 같은 경우는 여기 앞에 것만 제곱시키면 돼요. 그래서 9에다가 원래 분산. 9에다가 원래 분산. 그리고 시그마 같은 경우는 3x-4의 시그마 같은 경우는 3의 절대값에다가 원래 시그마가 돼요. 자, 그러면 평균이 5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5를 곱해주면 15 빼기 4니까 11. 그리고 분산 같은 경우는 9니까 9, 9, 81. 그리고 표준 편차는 3, 3, 3, 9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답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평균이 3이고요. 원래 분산이 4였대요. 그랬을 때 얘가 바뀌었는데 이렇게 7하고 6이 나왔대요. 그러면은 얘가 원래 평균에다가 A배를 해주고 더하기 B를 한 게 얘가 7이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 평균이 3이었으니까 3A 플러스 B가 7이 나온다. 미지수 2개씩 하나 나왔고요. 얘는 여기에 이렇게 베리언스가 들어가면 A제곱의 원래 분산이다 라고 얘기했죠. 원래 분산이 4죠. 그럼 4A제곱이 64죠. 그럼 얘랑 쳐지면은 16이고요. A는 플러스 마이너스 4인데 A가 0보다 크다고 했어요. 그럼 A가 4가 되겠고 여기다 4를 집어넣으면 B값이 나오게 돼서 문제가 풀리게 되겠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자, 자, 6번에 보면은 얘도 마찬가지예요. 자, 오른쪽 편은 확률 변수가 X에 관련해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나오게 되는 친구들이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이제 변한 거예요. 이거에 대한 평균. 그러니까 즉 얘가 이제 이렇게 대한 평균을 물어본 거죠. 그러면 얘는 원래 평균에다가 6배 해주고 더하기 2 해주는 거고요. 여기는 분산이니까 36에다가 원래 분산이 되겠고요. 표준 편차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6배 해주고 원래 표준 편차가 되겠죠. 자, 그럼 평균 구해야 되는데 A 값을 구해야죠. 얘네 다 더하면 1이 나오니까 2A 더하기 3분의 1이 1이다. 그러면 2A는 이렇게 넘어가면 1 빼기 3분의 1이니까 3분의 2가 되고 A는 3분의 1이 되겠죠. 이거 3분의 1이라고 쓰는 것보다 6분의 2라고 쓰는 게 나아요. 왜냐면 계산할 때 분모가 통분이 되니까요. 얘 다 6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곱해서 다 더했더니 평균이 나왔죠. 평균을 구해봤더니 3분의 4가 나왔어요. 그래서 얘가 3분의 4가 나왔다. 그러면은 여기다 3분의 4를 집어넣게 되면은 6 곱하기 3분의 4 플러스 2가 되죠. 그럼 얘랑 쳐지면 8 더하기 2니까 10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분산을 구하는 거는 평균을 구해놨으니까, 평균을 구했으니까 제곱해서 곱하고, 제곱해서 곱하면 0, 제곱해서 곱하면 6분의 1, 제곱해서 곱하면 6분의 8, 제곱해서 곱하면 6분의 9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면 되는 거죠. 그랬더니 분산이 9분의 11이 나왔어요. 그죠? 9분의 11이 나왔고, 그럼 여기다가 9분의 11을 집어넣으면 9, 4, 36이 돼서 4 곱하기 11이니까 44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다가 표준 편차는 구해주면 되겠죠. 알겠죠? 그러면 자, 그 다음에 넘어가면 자, 얘도 똑같아요. 지금 이게 통계가 쉬운 이유는 계속 똑같은 패턴이 나오고 이게 끝까지 가요. 끝까지. 여기서 이제 두 가지 버전인데 이산 확률 변수는 이게 거의 끝이에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양분포까지 하면 얼추 마무리가 돼요. 얘 이제 연속이 나오고. 자, 그러면 이양분포까지만 합시다. 일단 여기까지 끊고.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얘도 마찬가지인 게 똑같아요. 똑같은 문제고 3개 꺼낸대. 그래죠? 근데 노란 공이 나올 수 있는 노란 공 2개밖에 없거든. 그럼 노란 공이 0개 나올 수 있고 1개 나올 수 있고 2개 나올 수 있죠. 자, 전체 공은 6개가 들어있어요. 6 컨비네이션 3분에 노란 공이 아예 안 나와야 되는데요. 그러면 여기 나머지 중에 나오면 되겠죠. 그죠? 나머지 중에 나오면 되니까 4개 중에 3개를 꺼내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노란 공이 하나 나와야 되는데 2개 중에 하나 꺼내고 그 다음에 노란 공이 하나만 나오면 나머지 4개 중에 2개를 채우면 되겠고요. 그리고 노란 공이 무조건 2개 나와야 되는데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가 바로 확률 분포표가 되겠죠. 그렇게 계산했더니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너무 쉽죠. 얘에 대한 평균을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원래 평균에다가 5배 해주고 빼기 3, 그리고 25에다가 원래 분산, 그리고 5에다가 원래 시그마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평균은 이렇게 곱해서 더하면 나오고요. 제곱한 것들의 평균은 제곱해서 곱하고 제곱해서 곱해서 평균의 제곱하면 분산이 나오고요. 그거를 그대로 여기다가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죠? 정말 쉽죠?